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요즘은 평생 직업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직업의 시대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고 하고 싶은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직업 진로 지도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직업을 갖게 되지만 사실은 아이가 교육을 받는 시기부터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취업 준비생들에게 오프닝 때 많은 조언을 해드리고 있지만은 오늘만큼 우리 부모님에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꾸준히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잔매거진 오늘은요, 직무지기 100점 백승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채 대비, 직무별 면접 대비법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멘토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친구가 이 면접에서 마지막 멘트에서 저는 단순히 취업의 목적이 아니라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라는 이 마지막 멘트에서 감동을 받아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면접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노력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생 직업이라는 말을 좀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기도 하죠. 네, 자,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도 원래 생각했던 멘트를 좀 바꾸게 말씀드리면 많은 친구들이 너 이 A라는 기업 왜 가려고 해 이야기하면은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D 기업 사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예, 20대까지 신입사원까지 정리해고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새가 요즘에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좋은 직장도 생각과 다르게 갑자기 안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너무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너무 조용만 바라보지 말고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경기 전망이라든지 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까지 같이 좀 보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같이 가는 CDC의 정주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하반기 공채 대비 직무별 면접 대비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가 이제 끝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준비해야 될 면접 대비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쪽집게 강의해 주신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저희 방송이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어떤 많은 분들에게 저희 방송이 알려지는 건 좋지만 법적인 책임 하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도 저희는 꿋꿋이 여러분들을 위한 알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무 면접법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참 이 장소와 네. 참 공통 분모인 이 방송 미디어 직무입니다. 그래서 방송 미디어 직무인데요. 이 방송 직무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와 여러분들한테 이런 면접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 직무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딱 기울이시고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방송 미디어라고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술술술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직무가 유독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네. 제가 이제 요점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콘텐츠 사업은 콘텐츠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 수급 또한 하고 그리고 또 판매를 하는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메인인 이 PD라는 직무는요. 방송 편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런 효과적인 방식으로 연출하고 기획을 하는 직무라고 보고요. 이제 영상 제작과 카메라 이러한 직무는 최상의 영상미와 창의적인 발상을 맡아서 이런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CG나 OAP, 이런 디자인 직무의 친구들이 관심을 기울일 텐데요. 방송 기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컨텐츠의 정체성을 위한 방송 기술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핵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방송 기술 안에서 영상과 음향을 담당하는 이런 직무가 있는데요. 영상 품질 관계된 모든 장비의 운영을 책임하는 직무라고 봅니다. 또한 무대 감독이 이런 직무가 있는데요. 조명, 투수 효과, 영상, 구조,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무대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총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이런 무대 감독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무대 감독이 있다면 이제 무대 디자인을 하는 역할이 있겠죠. 무대 디자이너는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영상 미술 분야의 모든 시각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이제 시각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해내는 직무입니다. 네. 자, 아주 다양한 직무들이 있고 사실은 세부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직무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해 주셨던 방송 콘텐츠 관련해서 이게 어떤 직무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뭐 여러분 방송 콘텐츠 하면 요즘에 그 가장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1988 이런 거 만드는 거 뭐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요. 저도 옛날에 뭐 PD님 보면서 되게 멋있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멋있는 직업인데요. 그걸 좀 자세히 이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작, 유통, 마케팅, 세일즈 등의 폭넓은 그 밸류 체인상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요. 방송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방송 채널에 맞는 최고의 컨텐츠를 포맷, 소싱, 계약, 수급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방송,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포맷 등을 다양한 플랫폼에 배급하는 부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량과 자질을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이제 폼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요, 컨텐츠를 보는 안목과 다양한 플랫폼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유관 부서와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요즘 시대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도 좀 많이 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서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직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프로듀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듀사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이제 방송국 자체가 여러 유형이 생겨서 PD들도 다 같은 PD가 아니죠. 직무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네, 맞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일반 방송사에는 PD와 홈쇼핑 PD가 이렇게 두 각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PD, 방송에 있는 PD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송에 돌아가는 그런 총괄하는 기획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홈쇼핑은 그와 플러스 더불어서 소비자를 관점으로 해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타겟팅을 할 것인가 이런 마케터적인 부분이 또 필요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PD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편성에 따른 상품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출을 해서 상품 판매에 기여를 해야 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좋은 이미지 형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PD와 홈쇼핑 PD의 그 역량과 자질은 좀 비슷해요. 남과 다른 생각으로 소개하는 창의성도 필요하고 여러 그 제작 스태프과 유관부서의 본인의 생각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이 열정과 사명감, 무엇보다도 사명감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PD라는 직무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기획하고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맞물리는 직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관찰하고 조율하는 그런 메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책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른 순발력. 이 방송 현장에서도 만약에 제가 여기서 기침을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이것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에 따라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순발력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직무들을 좀 일단 몇 가지를 살펴보고 좀 팁을 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들을 지금 뽑고 있는,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죠? 네, 뭐 일단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뭐 CJ ENM이 있죠. 이거 뭐 열에 여덟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 뭐 카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요, 대부분 뭐 PD 준비한다는 친구들 어디 가고 싶냐, 요즘에는 공중파보다는 CJ ENM 준비한다고 되게 쉬워 보이나 봐. 네. 근데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많이 선호하고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좀 문화 트렌드를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CJ ENM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보유하고 있는 채널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열광하고 선호하는 것만큼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좀 합격하기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뭐 KBS 미디어와 같이 공중파의 드라마 외에 컨텐츠를 분석, 배급, 관리하는 기업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GS 홈쇼핑, 롯데 홈쇼핑, 홈앤쇼핑, CJ 오쇼핑 같은 홈쇼핑 채널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채널 A 등의 뭐 종편, 저희 방송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뭐 케이블 방송이 이렇게 채용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 이제 방송 직무를 당연히 채용을 하겠죠. 한 가지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입사 이후에 해야 될 일의 노동 강도가 똑같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또 방송 직무는 많이들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출제됐던 면접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주실 텐데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네, 일단 뭐 방송은 모두가 다 알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송을 제작하고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려고 이 질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이 경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다음에 방송 경험은 있으나 방송에 대한 애정도가 없다는 고 판단되는 경우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해당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방송에 관심은 있지만 관련된 경험이 없다거나 아니면 경험은 있지만 아주 짧은 기간밖에 관심이 없다. 그런 했던 경험이 없다면은 이쪽으로 좀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같은 경우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워낙 강한 직무거든요.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하고 막 좀 화두가 되고 시대를 끌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도전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든 직무이기 때문에 로열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애정도를 정말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도와 내가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의도에 맞춰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바로 답변을 좀 제시를 해 주실까요? 네. 네. 이 질문은 그 방송 미디어에 대한 그동안 그 준비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왔는지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득을 요구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답변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네. 네. 방송에 대해서 아직 제가 잘 모르지만 관심을 갖고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최근 모모 드라마 촬영장에 직접 제가 참여를 하면서 촬영 보조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 전체적으로 원활한 협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로를 위하는 배려심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 생활에서 방송국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그리고 방송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작을 직접 참여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본인이 해왔던 경험을 핵심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이런 스토리를 말씀을 전달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이 방송 미디어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든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아니더라도 그런 제작하는 현장에 가서 한번 이렇게 참여해서 보기도 하고 꾸준한 관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떠한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의 강점으로 또 어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생각하시고 답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출제됐던 질문입니다. 면접 시에 방송에서의 마케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고는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보죠, 먼저 박소연 대표님. 네, 여기서 그 방송에서의 마케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고 이 질문은요. 제가 이제 마케팅을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시는 직무를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네. 마케팅일 수도 있고 뭐 무대 감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대 디자인일 수도 있잖아요. 이 방송에서의 마케팅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마케팅과 내가 방송에서의 마케팅은 좀 다를 것 같은데 한번 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관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마케팅 이런 사기업에서 하는 마케팅은 상품을 기획하거나 홍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 부분을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PD가 이런 컨텐츠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조사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에 대한 이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문제의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번에는 정주영 컨설턴트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답변을 드리면서 좀 어떤 직무에 대한지 가이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방송 미디어 중에서도 홈쇼핑 마케팅 직무에 대한 답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마케팅은 방송 편성, CRM, 경영 기획을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전공하면서 방송 편성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으며 마케팅에 대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이후에 SPSS와 사회조사 분석사를 통해 통계적인 분석을 꾸준히 함양해 왔습니다. 이 친구 정말 열심히 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고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등급으로 정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CRM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전체적인 사업의 발전을 내다볼 수 있는 경영 기획 업무 수행도 잘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네. 좀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마케팅을 아느냐 이 부분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그 직무와의 연결고리를 꼭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쩔 건데라고 말했을 때 답이 술술 나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제 출제됐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를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정리 차원에서 이제 꿀팁을 여러분께 한 가지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면접을 준비할 때 이것만큼은 하나 알아두자. 박소연 대표님,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방송 미디어 직무에서 네. 뭐 여러분들 기본적인 아는 직무 외에도 특별한 이 무대 디자인 직무에 있어서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무대 디자인? 네, 예. 이번에 CJ ENM에서 무대 디자인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이기도 하고 디자인 직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던 직무이기도 합니다. 이 직무는 여러분들 전문성 요구되는 직무라고 아실 테지만 사실상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런 연결되어 있는 직무들과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 협업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더불어서 면접 대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과제를 내줘요. 그래서 그 실기 테스트를 보면서 이 과제를 가지고 또 이제 면접에서 대응하는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기획되기 위해서 작가도 이제 글을 쓰고 준비를 하잖아요. 이 스토리보드를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실기 대응도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직무를 지원할 시에 무대 디자인 직무를 지원한다면은 우리 박소연 대표님 말씀 다시 한번 좀 새겨 들으셔야겠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도 꿀팁을 주실까요? 네, 뭐 방송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정말 필요한 직무거든요. 그래서 방송 제작 경험을 통해 가지고 꾸준한 방송에 대한 애착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 아카데미 교육하고 뭐 프리랜서 경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요. 뭐 현장에서 기업에서 하는 방송 교육 과정까지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간이 정말 길어도 좋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내가 한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신다면은 좋은 이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보이는 것마다 다 지원하시고 꼭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합니다. 네,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송 미디어 직무 면접 대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우리 친구들 아주 올겨울을 춥게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마스는 잘 보낼지도 의문인데 격려의 한마디 그리고 또 취업준비생들에게 끝으로 못다한 조언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요 12월 31일하고 1월 1일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날이 그날이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네. 새해가 되면은 이제 해 보러 가야지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 보니까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네.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좀 다르다고 해서 마음을 이제 새롭게 다지되 이런 변함없는 모습을 항상 보이시면서 마음이 붕 뜨지 마시고 이런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취업의 전선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1일이라고 괜히 그 종로 가지 말란 말씀이에요. 예, 굳이 뭐 이렇게 휩쓸리지 말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정주원 대표님, 컨설턴트도요. 네.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사실 저희 아까 오픈하기 전에 이야기했었거든요. 오늘 24일이야? 예, 정말 모르고 살아요. 네. 근데 예, 하루하루가 하루 연속 선상에 있는 거지만 그래도 1월 1일이라는 건 좀 끊어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12월 24일, 25일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쉬어야 생각합니다. 근데 쉴 때 술 마시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요. 보내지 말고 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예, 선배도 만나고 선배들한테 내가 이런 분야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이런 조언도 들으면서 조금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기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우리 내년엔 정말 잘 되겠죠. 그래요. 네. 잘 돼야죠. 네. 예. 쉴 거라면 의미 있게 쉬자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명거진 계속해서요. 작지만 강한 기업, 우리의 강소기업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자원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생에너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나라 전체의 동력도 있지만 작게는 우리가 쓰는 생활 동력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생활 동력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방전이 되면 재충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배터리 제조 기업 코캄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논산에 위치한 코캄의 배터리 제조 공장인데요. 주차장에서 방문객을 반기는 저 거대한 트레일러는 무엇일까요? 뒤에 보고 계시는 것은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라고 합니다. 아, 저렇게 큰 게 배터리라고요? 근데 기본 원리는 갖고 계신 핸드폰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충전하였다가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섬 하나를 온전히 밝힐 수 있는 용량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에 사용하나요? 절대 스톱되면 안 되는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한전에 이런 대용량 ESS 배터리가 꼭 필요하고 공장 시설 그리고 구글 같은 IT 회사 등 산업 현장의 많은 곳에서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연구 개발이 무척 중요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 배터리는 직원들의 열정이 충전되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직원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회사의 본사. 1989년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코캄은 국내 최초 리튬 이온을 사용한 반영구 배터리인 리튬 폴리머 전지 개발에 성공하며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는데요. 2005년 세계 1위 화학회사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합자회사인 다우코캄을 설립하고 미국 현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한 일은 업계의 큰 사건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외 150개 이상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보유하며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코캄은 전 세계 30여 개국 이상의 고품질의 배터리를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북미, 일본, 유럽의 전력회사, 그리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 제조업체, 그리고 기타 전기기계 제조업체들의 고품질, 고성능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연구개발과 경영지원 그리고 국내외 영업을 위한 회사의 본부입니다. 본사 외에도 논산 공장엔 R&D 센터와 1, 2, 3, 4 공장이 있고요. 화성에는 ESS 생산을 위한 생산 라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문 기업 코캄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비롯하여 전기차, 선박, 비행기 등의 동력이 되는 최첨단 배터리와 다양한 크기의 산업용 배터리, 또 섬세함과 정확함이 요구되는 군수용 배터리 부분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향상된 기술력은 이미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희 코캄의 대용량 배터리, 즉 ESS 기술은 국내 경쟁사나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기술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해외에 ESS를 수출한 기업도 저희 코캄이고요. 전 세계 최초로 2007년에 미국에 실증 사업을 진행한 것도 저희 코캄이었습니다. 우선 영화 아바타 제작 전에 감독이 사전 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잠수함에 저희 회사 배터리가 쓰였던 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일상에서는 남산의 태양열 전기차, 전원 공급이 끊겨서는 안 되는 종합병원에서도 수술 시에 저희 회사 제품이 비상 전원 공급 장치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2차 전지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늘 사용하시는 핸드폰도 충전을 해야 하는 2차 전지입니다. 생활 속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저희도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회사의 핵심 기술이 탄생하는 연구소입니다. 회의에 몰두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무척 진지해 보이는데요. 회의 중 틈틈이 아이디어 메모도 놓치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적절한 보상은 직원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은 아이디어는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실제 제품화되었을 경우 이익금 중 일정액이 보상금으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제품화가 가능한 제품들은 등급을 나누어 신제품 개발 때 적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제품화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물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렸던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어 나오는 순간의 기쁨이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에 열정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Hey, how are you doing today? No, of course. 회사 곳곳에서 영어로 업무를 하고 회사 내부 자료들도 거의 영어로 돼 있는데요. 여기 국내 회사 맞나요?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국내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이나 제품 무엇보다 수출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지만 개발이나 영업, 마케팅에서 해외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분들께서 외국어에 매우 능숙하십니다. 입사할 때 영어 실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어와서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땐 세계를 상대할 수 있다는 그런 배짱이나 뚝심, 그런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고 입사를 하고 나서 느꼈습니다. 해외 영업부에 근무하는 이충원 사원. 회사가 가진 업계 최고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은 어느 거래처를 대할 때도 그를 여유롭게 만듭니다. 맡은 제품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제품이니 거래처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살아남은 회사가 되자는 목표처럼 현재 2차 전지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는 변화하는 세상보다 한 발 앞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열정이 가득한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에 묻어가지 않고 제 업무에 있어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발전하는 회사와 함께 커간다는 느낌이 저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지만 업계 리더로서 모든 구성원들은 회사와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일하는 문화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잘 화합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마케팅, 영업, 경영 지원 분야에서 상시 채용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마켓을 위주로 하는 만큼 어학에 능통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행복한 회사 생활은 화목한 가정과 즐거운 인생을 만듭니다. 회사는 직원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직원은 회사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주식회사 코캄은 저희 직원들이 행복으로 항상 충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2차 전지 기술을 가진 회사. 회사의 뛰어난 기술이 직원들의 자부심이 되는 이곳. 일에 대한 열정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것.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는 회사 코캄에서 가슴속 뜨거운 에너지를 함께 충전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국내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 코캄의 모습을 만나보셨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잡매거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오늘 2부에서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